네,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다시 이제 좀비 기술 특강 다시 시작됩니다. 네, 우리 님이 좀비 기술 특강 기본편을 완료했습니다. 기본편에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다시 보시려면 제 유튜브 재생 목록 제35회 민법 좀비 기술 특강 기본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편을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기본편 찾아오시면 돼요. 오늘 내용 기본편 6강 보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편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실전편에서는 실전에 맞게 문제를 빨리빨리 요령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실전편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80점 이상 분명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35의 민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역서 요약집이 있죠. 3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이미 완료했고 지금 진행하는 게 좀비 기출 문제집입니다.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들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이라고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편 제6강입니다. 자, 문제집 1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착오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착오 설명 옳은 거죠? 자, 여름책의 굴궁의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굴궁의시는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자주자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5번에 번호 밑에 밑줄이 있죠. 밑줄이 있는 건 제 합격서에 없는 지문입니다. 그만큼 덜 중요하고 합격서 없기 때문에 이 지문 이대로 또는 해설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책 찾아보지 마세요. 이걸로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도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익히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죠. 그럼 해지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죠? 해치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어요. 자, 문제가 착오죠. 근데 2번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착오에 빠진 건 나쁜 놈이 아니라 위법성이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 착오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없어요.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형을 지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요. 이땐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표의자의 중대형하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력을 주장하려는 자, 인정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증명하죠. 답은 해치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착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착오는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가 착오 이후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죠. 그 약정 유효라 이제 당사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 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합니다. 이건 중요한 착오가 되지 않아요.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하면 이건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서 표시상 착오 맞습니다. 지금 서명이라는 표시를 잘못했어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중과실, 중대항을 있는 경우 예외적 취소를 있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자, 5번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유발된 통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 동기가 중요한 착오가 되려면 첫째 표시해서 해야 돼요. 두 번째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교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착오 설명 옳은 겁니다. 박스형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세요. 박스 안에 지문이 몇 개죠? 4개죠? 밑에 1, 2, 3, 4, 5 개수가 같은가 다른가 보세요. 두 개로 똑같죠? 이걸 0.5초 만에 습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빨라요. 자, 기억.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담보책임과 착오는 별개라 따로 따라다르죠. 따라서 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 이유로와 매수인의 취득권은 배제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 4번, 5번 틀린 거죠. 자, 니은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죠. 착오는 나쁜 놈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아요. 니은 있는 거 틀렸습니다. 디귿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자 알고 이용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중과실 나오겠죠? 제일 그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이 바로 2번 나왔고 리을은 자 해제 보여요? 그러면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이제 사기 강박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110조 1항은 갑과 을이 매매에 있어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 중에 갑이 을을 먼저 사기 강박해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 갑과 매매했죠. 이게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이죠.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그럼 병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 병이 을을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속았거나 쫄았죠. 근데 매매를 갑과 했네요. 매매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그러니까 사기 강박한 자가 제3자 병입니다. 그럼 병인 자기가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생각에 병은 갑과 을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갑하고 친할 것 같죠? 그래서 갑이 시켜서 병이를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오히려 병은 을과 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습니다. 그럼 친구 병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병, 너가 나를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를 강박했다 그래. 라고 친구 병을 꼬시면 을이 취소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상대방 갑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을과 병이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보호해요? 상대방 갑.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이번에 우리 정말로 병에게 사기 강박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상대방 갑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상대방 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할수 반대에 상소모 외웠죠.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의. 알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외웠어요. 그래서 상할수 반대를 상소모 외우세요. 그럼 상소모가 원칙이겠죠. 매매할 때 갑은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습니다. 을이 사기 강박 당했다는 건 갑이 모를 걸 원칙으로 와요. 그래서 원칙은 취소할 수 없지만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취소하고 못하고는 표의자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갑에게 달렸죠. 자, 그럼 을은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 놈 병, 나를 속인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면 틀립니다. 이렇게 상소무라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이 썩을 놈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이에요.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죠. 자, 위로 올라. 우리 보기에 대리인은 갑과 동일시해야 됩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사기 강박거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이든 을이 보기에 둘 다 똑같은 놈이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대리인은 제3자 아니고 당사자와 동일시하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110조 이항 아닙니다. 1항으로 와서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선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꼭 외우세요. 자, 문제집 20페이지로 오세요. 자, 1번 사기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죠. 제3자의 사기로 의사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과실 없이 무과실, 알지 못한 때 그럼 상소무죠. 그럼 취소할 수 없죠. 상할 수 있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포괄 승계인은 상소행위죠. 그럼 제3자에 포함되지 않죠. 3번 제3자 기망행위로 그다음에 실혼보증 서류에 서명하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이 있습니다. 이건 착오죠. 표시상 착오죠. 착오. 사기가 아닙니다. 신혼보증에 서명한다 그랬는데 연대보증에 서명하면 지금 서명이라는 표시를 잘못해서 이건 표시상 착오입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4번 교환계약 당사자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에 시가는 정해진 거 없어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5번 갑의 대리인 의료사기 나왔죠.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외웠죠. 그럼 갑이 본인이네요. 그래서 다시 갑이 대리인 의료사기로 을에게 매수사 표시한 병은 본인 갑이 사실을 알지 못한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보세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박이죠? 강박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피하에 쌓여 증여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비진입 표시. 강박은 110조입니다. 107조인 비진입 표시가 아니어서 맞았어요. 이번 강박은 강강의신조에서 103조 무효 아닙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라고 강강의신조 외웠어요. 3번 제3자의 강박 이후에 의사피시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네요. 그러면 상할 수니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맞았습니다. 상할 수,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은 완전히 박탈 나오면 무효죠. 무효가 됩니다. 5번이 정답이지만 안 중요합니다. 5번은 강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고지로 추구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이때 인정되겠죠. 예를 들어 목적은 엄청 정당합니다. 목적이 자선사업한다. 자선사업. 그럼 돈이 필요해서 돈이 없으니까 수단 칼을 들었다. 칼 들고 자선사업 한다고 돈 내놓으래요. 그럼 당연히 강박 쫄았겠죠. 이때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이 부적당해도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5번이 중요한 거 아니죠? 나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3번 사기 강박 틀린 겁니다. 근데 민법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소송행위에는 민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만약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소송행위, 공법행위에 민법 총칙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근데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재산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0조로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2번 중요하죠. 대리인 기망 나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절대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어요. 본인이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은 자, 완전히 박탈 나오면 강박은 무효가 됩니다. 4번은 시가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사기도 아니고 기망, 강박이 아닙니다.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맞았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4번 사기 틀린 겁니다. 이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어머 끔찍하죠? 그 사실을 분양계약자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죠? 왜 고지하지 않았을까요? 속여서 팔려고. 이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당합니다. 그럼 1번, 2번이 연결돼요. 자, 2번. 아파트 분양자, 건설회사에게 기망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 시민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한번 분양회사, 즉 건설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노루타워를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여러분, 광고가 당연히 과장되지 않았을까요?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습니다. 약간의 뻥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여러분 분양이 뭐죠? 분양이 강아지 분양입니까? 분양이 나눌 분, 양도할 양입니다. 나누어서 판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 분양권 나오죠. 그럼 아파트 여러분들 101동 다 삽니까? 그래 돈 많아요? 한 칸만 사죠. 한 칸을 나누어서 판다. 이게 분양입니다. 자,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피해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할수 그때 취소할 수 있죠. 5분 더 대리인 기망 나왔어요.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본인이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 22페이지 의사표시효력 발생입니다. 자, 틀린 걸 물어봤어요. 1번 과실 없이 주의하세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미 감정평가사 나왔습니다. 무과실해야 돼요. 여기를 과실로 인하여 틀립니다.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의사표시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그럼 발신할 때 능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효죠. 따라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맞았습니다. 발신할 때 원칙 유효죠. 끝까지 유효니까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해서 맞았어요. 행위 능력 상실이란 게 처음에 유효 효력을 바꾸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서 철회 못하는 거죠. 자, 4번 등기우표는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럼 등기우표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5번 내용증명도 돈을 많이 썼죠. 그럼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보지 마라 그랬죠. 이게 원칙적으로 그 말이죠. 그럼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당연히 원칙으로 푸는 거라 시험에서 이 말을 볼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과목 똑같아요. 그래서 4번, 5번은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표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보통 우표는 추정되지 않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의사표시로 발생 틀린 겁니다. 이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유효죠. 사망하여도 그들의 유효니까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한 거죠. 도달한 거라 의사표시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3번은 내용증명 나오면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걸로 본다 했어요.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유효죠. 유효? 발송한 후 유효. 제한능력자가 됐네요. 그럼 그대로 유효죠. 그 뒤에 다 틀렸죠. 1번처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발송할 때 능력이 있었죠. 정상적 발송했죠. 그 후 제한 능력이 되어도
그들의 유효이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번처럼 끝나야 됩니다. 뒤에 다 틀렸어요. 한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으나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소지를 거절한 경우 이건 도달로 봐야겠죠. 요지 가능해서 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 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한번 갑은 일가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조건 해제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발생했네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그 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들의 유효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 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죠? 알지 못하더라도 요지 가능한 때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번 자,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어요. 처리는 도달 처리만 가능합니다. 4번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송달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그럼 도달할 때 을은 아무 말 없으면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자. 그럼 능력자일 때 도달했죠? 그럼 이때 이미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미 효력이 생겼어요. 그 후 성년후견 개시 심판받아도 이미 도달할 때 이미 효력이 생겼죠. 그래서 효력이 잃지 않는 거죠. 이때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도달할 때 을이 행위 능력자라 효력이 생겼어요. 그 후 능력이 없어져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좀비기술강 기본편 제6강을 보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상세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2차까지 공부하신 분은 전기세법 이론 강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암기법 30분 영상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